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당신의 자료는요, 파라과이의 한 오케스트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음악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것이 버려진 땅에서 희망과 의미를 캐낸 사람들의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죠. 네, 파라과이 카테우라 지역의 재활용 오케스트라,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이름이 참 직관적이에요. 네, 이름 참 독특하죠.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 폐품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인데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오디오 자료, 쓰레기로 만든 음악, 희망의 오케스트라,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그 속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오디오 콘텐츠가 좋은 게 실제 단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의 그 절망적인 상황,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아주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감정선까지 따라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요, 어떻게 그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피어날 수 있었는지, 그 기적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과정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더 깊은 의미를 당신과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도 뭔가 좀 새로운 관점을 던져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네. 이야기는 당신 자료 속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된 장면인데요. 한 공연의 클라이막스에서 시작되죠. 바이올린 연주자 안드레아의 시점으로요. 아, 네. 그 연주 끝나고 눈물 흘리는 장면. 네, 맞아요. 벅찬 눈물을 흘리는 단원들, 그리고 막 기립박수 보내는 관객들. 와, 소리만 들어도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여정이 있었기에 이런 순간이 가능했던 걸까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배경, 카테우라라는 곳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신이 주신 자료에 보면 파라과이 수도 외곽에 있는 곳인데 국가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 바로 위에 세워진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립지 위에요? 네. 그냥 뭐 가난한 동네 수준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냥 쓰레기랑 뒤엉켜 있는 거죠. 공기 중에 악취는 뭐 기본이고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놀거나 뭐 돈 될 만한 거 찾으면서 자라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묘사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 오디오 속 안드레아 목소리에서도 그 막막함이 좀 느껴지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재활용 오케스트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악기 재료가 전부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들의 정체성이자 또 극복해야 할 과제였던 셈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런데 그런 곳에 외부인이 그것도 음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그 파비오 차베스라는 인물이요. 아, 네. 파비오 차베스. 네, 환경 기술자이자 음악가였다는 이력도 독특한데 왜 하필 그 카테우라를 선택했을까요? 혹시 자료에 그 동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나요? 네, 자료를 보면요. 그가 처음에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카테우라에 갔다고 해요. 처음엔 환경 교육으로. 네. 그러다가 아이들의 그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눈빛을 보게 된 거죠. 이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악이 아이들에게 꿈이나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디오에서도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다른 세상이 바로 음악을 통한 변화였던 거죠. 뭐랄까 순수한 열정,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렇네요. 원래 목적이었던 환경 개선에 더해서 아이들의 내면을 바꾸려는 더 큰 꿈을 꾼 거네요. 하지만 그 선한 의도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요. 당장 음악을 가르치려면 악기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카테오라에는 뭐 악기 자체가 거의 없었을 테고 새 악기를 살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난관에 딱 부딪혔을 때 그 파비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료에 혹시 그런 얘기도 있나요? 네, 자료 속 그 회고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 역시 굉장히 막막했다고 해요. 뭐 실제 바이올린 한두 대가 있긴 했지만 그걸로는 수많은 아이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음악 교육의 꿈 자체가 그냥 시작부터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순간이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파비오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전환점이죠. 바로 그 유명한 아이디어. 쓰레기로 악기 만들기군요. 와, 듣기에는 정말 근사한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냥 폐품으로 소리내는 물건 만드는 거랑 조율도 가능하고 합주도 가능한 악기를 만드는 건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파비오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 기술이 필요했죠. 근데 정말 운명처럼 그 역할을 해줄 인물이 나타납니다. 니콜라스 고메즈, 보통 콜라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지역의 폐품 수집가이면서 손재주가 아주 좋은 장인이었어요. 아, 폴라 아저씨. 네, 이 오디오 자료에서도 이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그랬군요. 콜라 아저씨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파비오랑 같이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그 재활용 악기를 창조해낸 거예요. 와, 오디오 들어보면 그 과정의 어려움도 살짝 엿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그 기름통으로 바이올린 몸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울림이 제대로 날까 뭐 이런 고민들. 또 버려진 포크나 숟가락으로 바이올린 줄감개를 어떻게 고정시킬까 같은 문제들이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네요. 네, 낡은 수도관으로는 플루트를 만들고 드럼통이랑 엑스레이 필름으로는 드럼 세트를 만들고 깡통이랑 나무 조각으로는 첼로를 만들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도전과 창의성의 연속이었던 거죠. 와, 이건 그냥 폐품 재활용 수준이 아니라 각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뭐 음향학적인 고민까지 담긴 말 그대로 발명의 과정이었군요. 콜라 아저씨 없었으면 정말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악기가 마련되었는데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난관이 또 찾아왔을 것 같아요. 악기를 쥐어준다는들 아이들이 음악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을 테니까요. 악보 보는 법도 모를 거고. 맞습니다. 악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데 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카테오라 아이들한테 음악이라는 건 너무나 낯선 세계였거든요. 악보 읽는 법은 물론이고 뭐 개 이름이나 박자 개념조차 없었으니까요. 네, 오디오 자료 속 파비오 인터뷰를 들어보면 초기에는 아이들한테 그 도레미 음계 하나 가르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고 해요. 뭐랄까 소음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소리를 구별하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전이었던 거죠. 아, 여기서 파비우 차베스라는 사람의 진가가 또 드러나는군요. 단순히 음악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 마음을 열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아요. 특히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 언급된 그 격려 방식. 좋아, 이번엔 조금 더 나아졌어. 이 말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파비오는 막 다그치거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했죠. 구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어제보다 음정이 조금 더 정확해졌네. 라던가 야, 이 부분은 리듬감이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자존감이 낮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환경의 아이들에게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인정해주고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쌓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걸 서서히 심어준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기 효능감. 네,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지만 파비오의 그 꾸준한 격려와 기다림 속에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 쓰레기 더미 속 연습실에 모여서 서툴지만 꾸준히 연습했고 그 과정에서 음악의 즐거움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요? 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뭔가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경험,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완성해가는 그 협동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셈이죠. 아, 그 조금 더 나아졌어라는 말 속에는 기술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아이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군요. 그렇게 인내와 격려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아이들이 함께 첫 합주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디오 자료에서도 이 장면을 꽤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짧은 곡을 연주했을 때 뭐 기술적으로는 형편없었을지 몰라요.
음정도 불안하고 박자도 엉망이었겠죠. 그렇죠. 처음이니까.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은 새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소리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연주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아, 바로 그 순간이군요. 아이들이 우리는 그냥 쓰레기 더미 위의 아이들이 아니야. 우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라는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 자료에서도 이 경험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경험 이후에 오케스트라는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해요. 연습 태도부터 달라지고 실력 향상 속도도 막 빨라지죠.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연습이 아니라 스스로 음악을 사랑하고 더 잘하고 싶다는 열정이 막 생겨난 겁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카테우라라는 그 작은 마을을 넘어서 더 큰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감격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는 안드레아, 기립박수로 보내는 관객들. 아,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공연의 성공을 넘어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세상에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었겠네요. 자료에서는 당시 단원들의 반응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그 오디오 자료에 따르면요. 연주가 끝난 후에 단원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그동안의 그 고된 과정, 주변의 편견과 싸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성취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아, 그랬겠네요. 관객들의 그 뜨거운 환호는 단순히 음악에 대한 탄사가 아니라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인간 승리에 대한 어떤 존경과 응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안드레아의 그 유명한 말,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던졌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답했다. 이 말이 정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건 그냥 멋있는 비유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네요. 맞아요. 환경이 주는 절망에 좌절하는 대신에 그것을 창의력의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그들의 태도 자체가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 재활용 오케스트라 이야기는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가치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확 뒤집는다는 점이죠. 버려진 쓰레기에서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었듯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속에도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그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창의성과 회복 탄력성의 힘입니다. 카테오라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주저앉는 대신에 그 환경을 오히려 자신들의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죠. 이건 뭐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비오 차베스의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특히 그 조금 더 나아졌어 라는 격려의 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전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나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좀 시사하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한계를 주는 것 같아요. 뭐 팬데믹일 수도 있고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좀 비슷하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선택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카테오라의 아이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쓰레기 같은 상황 속에서 음악과 같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나 주변에는 혹시 쓰레기처럼 취급받거나 그 가치가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 안에 어떤 재능이나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카테오라의 이야기다.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이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발견하는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이미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